여러분 안녕하세요. 15년간 연구한 아름다운 소리 표현의 비밀을 진지한 아마추어생부터 전공자분에 이르기까지 정말 아낌없이 나눠드리고 있는 소리장인 혜승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뭐냐면요. 그 합창 형태의 반주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보컬의 반주를 하실 때 꼭 코드로 정해지지 있지 않고 하나의 작품처럼 악보화되어 있는 그런 곡을 치실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코드 연주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뭘 강조하고 싶냐면 이런 반주의 이면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코드 위주로 뭐 C 코드, D 코드, E 코드 이렇게 익히셔가지고 그냥 그 코드만 나열하는 형태로 코드 진행을 배우시는 것보다 클래식 곡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터치 기본기를 잘 익혀두시면 나중에 합창 반주 그런 보컬 반주를 이렇게 작품화되어 있는 곡을 치실 때 굉장히 수준 높게 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뭐 레디비 같은 거를 이런 거만 되게 열심히 치신 거예요. 이렇게 Hey Jude 해서 C 코드, G 코드 이런 거 너무 다양하게 잘 하실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거 이상으로 넘어가실 때 어떤 터치나 그런 기본기가 부족하게 되면 이런 장르 내에서만의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상으로 뚫고 가시고 싶은 분들에게 오늘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심지어 이 코드 진행 위주로만 되는 곡을 치실 때조차도 이렇게 터치에 대한 비밀을 알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뭘 알려드리고 싶냐면요. 제 이 그 피아노 독학의 정석의 이 낙원에 8단원을 보시면 어떤 곡이든 감동적으로 표현하는 세 가지 방법이라는 이 단원에서요. 제가 쇼팽의 되게 서정적이면서도 아주 쉬운 여러분들이 진입하기가 되게 진입장벽이 낮은 그런데 아름다운 그런 곡을 하나 소개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왼손 반주를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그 조혜영 작곡가님의 되게 유명한 못 잊어라는 합창곡이 있거든요. 이 지금 배워놓은 이 왼손의 기본기가 이 곡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이 곡은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학생분께 들어서 알게 된 곡인데요. 특히 합창곡 같은 거 반주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런 왼손에 되게 장엄하면서도 부드러우면서도 스케일이 되게 큰 그런 스타일 연주하실 때 너무나 도움이 될 정도로 되게 아름답게 작곡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살펴보려고 하고요. 이 왈츠곡은 일단 어떤 식으로 곡이 구성되냐면 1, 2 이런 멜로디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반주 패턴에서 왼손만 좀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일단 가장 전부에 있는 음을 디디죠. 그러면 얘를 디뎌요. 그래서 이렇게 낮게 이 아파라고 같이 내려주면서 꾹 누른 다음에 손이 뛰어오릅니다. 뛰어오르면서 마치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원을 그려서 여기에 도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디디고 원을 그리면서 짠 이렇게 두 번을 치죠. 이걸 칠 때도 이렇게 딱딱하게 치는 게 아니라 손끝은 단단하게 하지만 앞으로 밀어주듯이 이때 이 손등뼈가 단단해야 돼요. 제 이 두 번째 채널의 가장 첫 번째 강의가 뿅뿅이를 아시나요? 란 강의가 있는데요. 그거 보시면 제가 이걸 어떻게 단단하게 하는지 잘 설명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앞으로 밀어주듯이 하면서 터치를 딱딱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 얘를 친 다음 다시 원을 그리면서 내려가요. 그러면서 또 디뎌요. 이렇게 또 디디죠. 원을 그리면서 이걸 처음에는 슬로우 모션으로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디뎌주죠.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곡을 칠 때 저음을 항상 누르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위로 점프한다거나 아니면 이 못 잊어 같은 곡 지금 한 번도 안 들어보셨으니까 한번 쳐보면 의미심장하게 왼손으로 저음부를 찍어주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돼요. 제가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게 너무 예전에 오디션 때 열심히 연습을 하다가요. 순간 제가 좀 방심을 해가지고 여기가 인대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치다가 좀 받치지 못하면 살짝 제가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지만 조금 그런 부분이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먼저 사전에 드리고 갈게요. 자, 그래서
왼손의 반주를 보시면 저음부를 밑에 쫙 깔아주고 위에 한 코드 안에 속하지만 나머지 음들을 이렇게 만들어주죠. 그러면서 이 음과 음 간의 간격을 계속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사이클을 굴려주죠. 특히 짠짠 하면서 다음 음을 찾아갈 때 이렇게 계속 곡선의 형태로 뜨죠. 다시 하고 또 원을 그리면서 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쿵짝하고 맨 처음에 있는 디디는 연습, 그리고 나머지를 치고 다시 다음 음으로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움직여주는 연습을 계속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음악을 칠 때 주로 이렇게 수직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원의 형태로 왼손을 부드럽게 굴려주면 오른손도 이쪽으로 사이클을 굴리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같이 조화가 되면서 마치 구름을 타고 뭉게뭉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걸 만약에 수직적으로 그대로 꽂게 되면 하면서 같이 힘이 들어가면 딱딱해지죠. 이렇게 하면서 머리까지 같이 흔들리면서 곡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계속 원을 굴리게 되면 얘를 이제 워밍업을 조금 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면 노래부터가 하면서 좀 더 우아하게 노래가 펼쳐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클래식 베이스에 있는 곡들을 왼손을 좀 더 잘 다져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진짜 우리가 접할 정말 해내고 싶은 그런 곡으로 가게 되면 훨씬 낫거든요. 자, 그럼 이 못 잊어란 곡에 진입을 했다고 하고 이제 왼손의 반주 부분 한번 정복을 해보는 거예요. 먼저 그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른손을 살짝 얹어줄게요. 하면 왼손을 어떻게 얹었나요? 제가 얹을 때부터 벌써 굉장히 넓은 스페이스를 생각하면서 얘를 그냥 이 팔꿈치 특히 있죠. 요런데 이렇게 좁게 해가지고 이렇게 치시면은 음악이 넓어질 수가 없거든요. 벌써 이 건반이랑 그 다음에 내 몸이랑 약간 여유를 두면서 늘릴 때 아주 적합해요. 그러면 팔을 뻗어나가는 것처럼 하면서 약간 디뎌주는 거죠. 아까 쇼팽 어땠죠? 얘를 디디고 이렇게 움직임을 만들어준 것처럼 왼손도 얘를 척 얹어줘요. 이렇게. 그러면서 오른손을 이렇게 하죠. 다시 한번 얹을 때도 또 건반에 가라앉듯이 부드럽게 지그시 눌러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아까 라라라 한 것처럼 얘도 옥타브를 하더라도 이렇게 도약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도약을 해요. 자,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 여기서 올라가실 때 이렇게 원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거나 끊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여기서 떨어지면서 다음 음으로 이동. 그러면서 부드럽게 또 랜딩. 그 다음에 여기는 긁는 음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이렇게 딱 위로 솟구치면서 힘이 들어가는 동작을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하면서 얘를 마치 빵에다가 피넛버터 발라주는 것처럼 부드럽게 까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부드러워지죠. 그러면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는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얘를 치고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계속 슬로우 모션으로 서서 다가가는 것처럼 계속 큰 원들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여기를 쳐놓고도 그 다음 음을 칠 때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얘를 들어요. 그 다음에 연결을 해주는 거죠. 여기도 좀 도약하는 거 보셨나요? 부드럽게 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빨리빨리 와야 되지 않나요? 그럴 때는 치면서 이동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치면서. 그러면 계속 연결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이 뛰고 있는데 얘를 끌어당겨줘요. 마치 여기서 블랙홀이 당기는 것처럼 얘를 보통 이렇게 닿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엄지는 어떻게 생겼다고요?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칠 때도 사이클을 굴리는 것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포지션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과 이 소리가 계속 삐쭉삐쭉 튀어나오죠. 그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요. 이런 경우를 진짜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얘도 뜨면서 블랙홀이 당기고 있어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왼손 자체 이렇게 사이클이 잘 굴러갔어요. 그러면 오른손을 제가 지금 약간씩 추가하면서 설명을 하긴 했겠지만 얘 자체도 음은 이런 음이에요. 이런 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기다 들어가는 순간 이렇게 강이 들어가면 되게 노래가 쭉 흘러가는 게 아니라 따라 하면서 각이 지는 것 같죠. 그래서 밑에다가 패스츄리를 쫙 깔아놓고 그 다음 2단을 얹어요. 2단을 얹는 느낌으로 가는 거죠. 이 밑에 깔려있는데 이 위에다가 얘를 얹는 느낌이에요. 근데 얘를 나눠 생각하는 순간 음악이 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반주 형태는 밑에 베이스를 깔아놓고 위에다가 패턴을 아름답게 얹고 또 얹고 또 얹고 이런 스타일이 되게 많고요. 한 마디를 한 코드의 움직임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한 패턴이 한 마디 안에 뭐 2개 있다 그러면 코드 이런 식으로 음을 다 낱개로 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하나의 움직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까지 하나죠. 여기 끊어졌지만 하나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움직임들이 좀 익숙해지셔서 이런 경우도 이렇게 손이 나눠질 때 있죠. 우리 반주 치다 보면은 이렇게 치다가 얘를 나눠서 치는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 이런 게 세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잘 듣고 그 직전의 소리를 잘 듣고 넘겨주는 거예요. 마치 개주 달리기를 하는데 앞선 주자가 이 발을 들고 가고 있죠. 바턴을 들고 가고 있죠. 그러면 뒤에서 얘를 받아주면서 서로 잡는 구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연결해주는 것처럼 정말 물 흐르듯이 해줘야 그냥 갈 수도 있다. 이거 말하면 좀 죄송해요. 틀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해드리고 싶냐면 이제 연결이 어느 정도 됐으면 이 패턴 안에 화음과 화음 사이의 관계들이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런 게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는 리리리리 한 코드 리리리리 한 코드 그 다음에 얘 코드 그 다음에 얘는 약간 불협화음이 나왔죠. 그 다음에 했죠. 이런 식으로 약간 복잡하게 들리는 코드 나오고 뒤에는 해결이 따라 나와요. 그 다음 그러니까 뭔가 부딪히는 화음이 나올 때마다 그 화음을 조금 더 밀어주고 뒤에는 해소되는 것처럼 해결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부분도 이렇게 부딪혔다가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되는 그 느낌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할 때도 이 코드에서 이런 여러분들이 패턴 안에 숨어있는 코드의 긴장 해결을 이제 구별해서 들으실 수 아는 눈을 이렇게 저랑 같이 키워가시는 거죠. 이건 정말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으려고 하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저만 해도 예전에 막 쇼팽 에튜드 이런 거 칠 때도 그냥 음을 빨리빨리 제 시간 안에 치는 그런 거에만 테크닉에만 좀 혈안이 되어 있었지 그 안에 화음의 의미라던가 이렇게 화음끼리도 안에서 스토리가 될 수 있다는 걸 전혀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표현할 줄 알고 모르고가 이렇게 코드 반주라던가 합창 반주 안에서도 이렇게 아르페지오나 아름다운 패턴 안에서 숨어있는 코드를 표현하는 게 진짜 그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서양 음악은 화성음악이니까요. 그러니까 멜로디를 잘 표현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 이걸 쭉 이끌고 가는 거는 거대한 마치 그 빙하처럼
화음의 덩어리들이거든요. 아주 조용히 조용히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계속 꿈틀거리면서 물결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셔서 오늘 핵심은 뭐냐면요. 첫 번째 이렇게 클래식 베이스로 된 이런 제 책에 있는 이런 곡들을 가지고 기본기를 탄탄하게 연습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이런 곡을 얹어주면서 우선 왼손을 먼저 연습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악보를 양손으로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 맨 밑에서 내가 이렇게 마치 공기가 순환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끌어주고 이렇게 어떤 식으로 왼손이 움직이는지 움직임에 따라서 내가 넓은 범위로 그러니까 밑에 바탕을 마련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위에다가 탁 얹었을 때 훨씬 더 노래가 멋있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이 앞부분의 인트로를 한번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코드를 칠 때 아무래도 좀 오른손이 버겁기 때문에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게 4분의 4박자거든요. 1, 2, 3, 4 이렇게 하나의 그림처럼 인상처럼 보여줄 수 있게 여러분들이 전주라던가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코드들도 좀 묶음으로 더 넓게 노래를 표현하실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반주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더 재밌는 그런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